그때 그러니까 그 아틸라가 네. 아틸라가 로마를 정복을 해요. 예, 예, hunno족이 예, 훈족이죠, 훈족. 예. 서양에서는 그게 지금 한국 애들이 쳐들어왔다고 지금 그런데요. 한국? 예, 한국 사람들이래. 한국 애들이 예, 흉노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서양 사람들은 한국 애들이 자기들 쳐들어 다 죽였다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게 세상에 나는 근거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틸라가 갑자기 그 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죽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젊은 나이로. 예, 그래서 훈족이 갑자기 서양에서 없어져요. 예, 예, 없어지는데 그 아틸라 세력들이 그 황금 그 보검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게 한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예, 근데 그게 신라 계림노에서 발굴이 돼 버렸잖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서기 5세기 중후반, 예, 6세기 요 시기로 추정되는데 그때가 딱 법흥왕을 몰아내고 김진응이가 예, 김씨가 드디어 그 전면에 부상한 시기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소설로는 쓸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역사적 증거로 쓸 수는 없지만 예, 근데 예 그때 대거 들어온 것 같아요. 갑자기 신라가 법흥왕이 나라 체제를 정비를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죽거든요. 예, 그런데 9살짜리 김진응이가 갑자기 왕이 됐다고 기록이 돼 있어. 예, 9살짜리가. 예, 그러면은 이걸 정치학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성이 바뀌었잖아요. 역성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예, 성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도 아니고 애를 왕에 앉혔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배후 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있었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 김진응이한테 권력이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갑자기 지금 모진이라고 하는 법흥왕이 모씨인데 자기하고 성도 다른 김씨한테 그것도 성인이 아닌 사람한테 권력을 넘겨준다? 9살짜리한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진흥왕 때 그냥 신라가 그냥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세력이 세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성왕이 그때 죽는 거예요. 진흥왕 시기에. 그리고 백제는 이제 내리막길로 가게 되고 네, 백제는 삼독관도까지 있었더라고요. 예, 예, 이번에 책에서 그 모형선비의 이 기록을 다 찾았어요. 광개탕 비도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다시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그게 선비족이라는 게 증거가 다 예, 광개탕 비문도 그래서 성 이름 있지 않습니까? 성 예, 거기 성 58개를 뭐 점령했다. 그 성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라는 자들은 그 성 이름에 대해서 분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성 이름 중에서 20개가 넘는 게 모형 선비족 성들이에요. 노가 들어가요, 다. 노씨, 예, 노씨성이에요? 예, 성이? 예. 노무현할 때 노. 노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바로 이 부산에 있었던 그 동로국의 노씨들이었던 거예요. 그 노씨들이 무덤이 마리산 구분이에요. 마리, 모리, 비슷하죠? 예, 예, 마리, 모리. 예. 모리로도 발음된대요. 그래서 모씨들 무덤이다. 우리말로 우리말 머리래. 근데 머리, 일본에 가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성씨를 쓴 것 같아요. 말자 들어가는 그, 이 가야 왕들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맑음한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맑음한기, 이게 다 노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저기, 일본 속에는 황전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호당팔국 전쟁에서. 그 사람이 황씨 아닐까요? 모르죠, 저는. 예, 황무지할 때 황자여갖고 나는 한문을 이렇게 누르왕자가 아니어서. 근데 어찌됐건 이제 책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아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최종 공고 넘겼고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했는데 뭐 6월 안에 나오겠죠. 나름대로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책에 다 들어가 있고, 예, 예. 황씨는 자세하게 썼는데 동네 정씨를 몇 줄 못 썼네. 쓰다 보니까 예, 동네 정씨 빠뜨려 버렸어. 노씨, 동묘국에 이게 노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동네 정씨는 그러면 어떤 관계일까? 이게 좀 정씨도 분명히 그 삼동에 있었단 말입니다. 유방씨가 바로 정씨들이 거기 살았어요. 예. 근데 그 정씨들이 그 부산으로 이동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동에 있었던 이 정씨들 노씨하고 같이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노씨하고 황씨도 긴밀한 관계라니까요. 지금 그 지난번에 그 중국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 우한 그 거기 그 황국고성 예. 거기 원래 거기가 지명이 광주에 지금. 아, 그게요, 예, 그 광주가, 예. 음, 한나라 시대 이후에 그 광주였지, 그 이전에는 광주가 아니었대요, 그게. 그, 다 책에 써 있더라고요, 광주라고 쓴 게. 황 선생님 그거는 중국 애들도 모르는 거예요. BC 2030년에 거기가 광국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그래요? 그럼요. 2003, 북광자 광국이 BC 있었다고? 예, BC 2030년에. 저는 그걸 그 저기 중국의 사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네. 중국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럼 거예요. 옛날부터 광주였네, 그러면 거기? 그럼요. 광주였죠. 그래서 지금 지명이 다 그 복원돼 있는 상태로 지금 지명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요. 그 광주예요. 지금 갔다 오신 데가. 아니, 글쎄, 근데 그러면은, 그 황천이라는 데가 광주였다고 이렇게 지금도 광주라고 간판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광주가, 그럼 전라도 광주는 언제부터 광주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전라도 광주도 예. 옛날에는 광주라고 불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뭐 옛날에 뭐였어요? 옛날에는 예. 노지라고 불렀어요. 노지. 노지? 노예할 때 예, 노자에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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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자 밑에 점 두 개 있는 거 있죠. 예, 예, 고인돌처럼. 예, 그 지자. 예,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광주의 옛날 지명이 왜 노지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옛날 때 노자를 간략하게 쓴 거고 저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죠. 예, 그 다음에 땅 지자를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그냥 입구자 밑에 점 두 개 찍는 걸로 해서 이게 바로 노씨 땅이라는 소리다. 그래서 이게 선비족 노씨들이 바로 광주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노씨들은 있었던 곳은 다 빅광자가 들어가요. 예, 심지어 저 광양 있잖아요. 광양. 예, 광양에 그 노씨들이 거기 집단 거주하고 있더라니까요. 예. 그리고 영광, 전라도 영광. 영광에 옛날에 마한에 모로 비둘기국이 있었어요. 그, 막노국. 그러면 노씨가 그 한반도의 주인이네요. 예? 어째 그러니까 보면은, 황 씨는 구이족 중에서 한반도에서 그나마 버텼는데 노 씨들은 못 버티고 다 중국 남쪽으로 이주해버린 거죠. 예, 지금 강동 광서성에 6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노 씨가. 예, 그러니까 대륙백제라는 게 옛날에 중국 남쪽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수로 거기를 갑니까? 중국에도 다 자기들 세력이 있는 건데.
자기들이 이미 중원 남쪽에 이미 대륙백제 시절에 그쪽 지역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그냥 그리 다 이동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시 노씨들이 한국의 토착 세력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중국에서 왔다고 지금도 주장을 해요. 나시 노씨들이. 예. 그렇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요, 1000년만 지나버리면, 1000년이 뭡니까? 100년만 지나도 거의 기억이 없어져 버립니다. 더구나 기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저는 역사 천재예요.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조그만 큰 거 하나까지도 다오리 붓 하나만 나와도 이건 창원 황씨들이 쓰던 거다. 그러니까 BC 5세기에 이미 창원 황씨들이 있었어요. 지금 황 선생님은 지금 다오리 유적에 그 다오리 유적에 누가 가야 거기 붓을 들고 있었겠어요? 없어요. 한국에 아무도 없어요. 환경, 박 씨가 거기 가서 있을 수도 없고 김 씨는 더구나 뭐 그 훨씬 이후에 들어온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황씨 예, 소유물이라는 거죠. 붓은 황씨 할아버지들이 쓰던 거예요. 저는 그 그러면은 예, 박사님이 보내준 사진을 예. 보고 온몸이 찌릿찌릿했어요. 아 그래요? 예, 교감이 되던가요? 예, 찌릿찌릿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 무슨 느낌인지 이게. 그거는 느끼는 거거든요. 느끼는 거지. 예, 그거 설명 그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기운의 흐름 예. 전달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알죠. 역사가 이제 깨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동안에 사람들 등쳐먹고 그, 그 거짓말로 문중들 힘을 다 빼놓고 느닷없이 김씨들 세상 만들어 놨는데 저는 김씨들 정상화 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가짜 김씨들 무지하게 많은데 그건 자체하고라도 아이 뭐 그냥 김해는 완전히 김씨들 세상이더만. 지금도 그거 하죠. 뭐, 거부가 구지가 부르고 있죠. 예, 예, 다오리 붓, 예, 자 다오리 붓이 창원 항시 그들이 사용하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창원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있나 보세요. 있어요. 어디 있나요? 황씨 말고 네. 다른 성씨를 창원을 본관으로 하고 있는 성씨가 있어요. 근데 그 성씨가 미약하거나 창원 황씨보다 근데 이 미치지 못하죠. 그런데 이게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이 있는 거는 유일하게 우리잖아요.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 그러니까요. 예. 거북구자 지명들이 이, 거기 그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고, 이게 바로 증거죠, 그게.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런 구지가. 상고 시대에 한민족 이미 그 구지봉이라는 산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예, 예, 거기가 구지산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기 낙동강이 황산하였어요. 황씨들 산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황씨들 땅이었고 그 지역이. 그러면 한반도에 그러면 어느 때부터 사람이 살았느냐? 아유, 2만 년 전, 3만 년 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그런 황씨들이 대거 들어왔는가? 대거 들어와서 그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거기다 무덤 쓰고 거기다 붓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붓을 썼다는 이야기는요, 한자 문화권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고대에는. 예. 예, 예. 한자 문화권에 한반도로 유식한 사람이 예, 한반도로 왔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 지역의 족장급이 거기에 묻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BC 5세기에서 6세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무렵에 이미 창원에 황씨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그렇게 뭐야 북도 지금 보니까 정교하더만요. 제가 그 확대해 갖고 봤는데 붓이
이렇게 다소 일어나긴 했지만, 아니, 지금 그게 BC 5세기, 6세기 것이 지금 그,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글쎄 말이에요, 그게. 예? 예, 무시무시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붓의 수준이, 일단은. 아니, 그게 이제 무덤에서 발견된 거죠? 그렇죠. 목간묘인가? 예, 예. 다오리 유적에서 발굴된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몇 천 년이 지났는데 예. 안 사그라지고 그게 있냐고요, 그게. 아니, 그리고 그 붓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어서, 예.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세도를 누리던 세력이라니까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 유식하니까, 예? 아니, 그렇죠. 한자를 안 듣고 유식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널무덤이네, 널무덤. 목관묘라 그러는데, 예. 하여튼 그 안에 있던 게 아직도, 예? 그야말로 몇천 년이, 아니, 2천 년이 지나서 더 멀쩡하냐 이거죠, 이게. 참. 그게 후손이 보라고, 그게 거기다가 그 넣어놓은 거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게 문을 숭상을 하던 집안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그것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칼도 나오긴 나왔어요. 예. 동검.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진이 보면 그게 다 다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두 번째 거. 예.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설명하면 되겠죠. 예. 이게 붓은 이게 흑칠을 한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칠기 기술이 있었던 이야기고. 그렇죠. 실기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예, 예, 예. 그러니까 안 썩죠, 이게. 그거는 벌써 예. 썩어서 없을 건데. 근데 그러니까요. 트랙이, 틀은, 그게 어떻게 안 사그라졌죠, 틀은. 털이요? 예, 그러니까 붓틀, 그게. 예? 그게 짐승털일 것 같은데, 그게, 모르겠어요. 저도 예?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굉장히 고급 붓이라는 것은 예. 알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무슨 썩지도 않고 짐승트리가 썩지도 않고 그러냐고요. 나무는 무조건 썩잖아요. 예, 나무는 오치를 해서 안 썩었다고 해도, 트레기가 어떻게 안 사그러져 버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글쎄 말입니다. 그거 하나로도 책 쓸 수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지봉에 예, 고인돌이 그게 BC 5세기, 6세기 거거든요. 예, 예. 그거 보셨죠? 그거 파봐야 되는데, 그거. 예? 그게 창원 다오리에서 나온 거는 기원전 1세기 무렵이네요. 그렇게, 한나라 때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써놨어요. 기원전 1세기 거라고 써놨는데, 그것도 네. 명확하진 않죠, 그게. 제가 고인돌을 그걸 BC 5세기, 6세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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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헷갈렸네요. 예. 예. 아니, 무슨, 붓은 BC 1세기예요. 그러니까 1세기로 써놨는데, 그것이 뭐 봤어요? 그 1세기 건지 더 전 건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뭐 100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이상 예,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니까 예, 그 어느 정도 과학적인 거는 거의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오리 붓은 BC 1세기 맞고 그 한나라 시대죠. 한나라 시대고 그러니까 중원에서 이미 고인돌을 축조하는 세력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고 그 1세기에는 그 정교한 붓을 사용했다. BC 1세기에. 예.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이렇게 문무를 겸비했던 집안이 있었다. 그런 예, 집안이 도대체 어디냐. 예. 구지봉 지명하고 이런 걸 쓸 수 있는 집안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있잖아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 아래로 내려올수록 지금 창원에 누가 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는 안단 말이죠. 예. 옛날에 목간에다가 붓으로 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중국에서. 예.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한 거죠. 다오리 붓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고 목간이 실제로 나왔잖아요. 네. 그 저기 하만에서. 예. 그 신라 시대 건데 그 목간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만에서. 하만의 성산산성인가? 거기서 그 목간이 대량으로 출토됐어요. 우리나라 목간의 50%가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도 노가 들어가요. 노예할 때 노자가 들어가거든요. 예. 노인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노인이 노씨다 라고 보는 거죠. 그 저기 울진 봉평리 거기에도 노인법이라고 있어요. 노인법. 노예할 때 노자에다가 사람인 그 관련된 법을 그 법흥왕이 제정했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노씨와 관련된 법이다. 노씨들이 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인에 관한 법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노씨들이 왜예요, 왜? 광개토왕 비에도 노가 나오는데 거기에 외구의 소부를 쳐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거는 우연일 수가 없어요. 삼국사기에도 외가 쳐들어왔다 그러고. 근데 부산에 동로국이 있고 예. 여기 파주 교화에 교화 노씨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노씨들이 다 왜였던 거예요. 광개토왕이 공격한 거예요. 그 노씨들. 노씨가 왜였다. 그렇죠. 예. 노씨만이 아니고 부여족도 해안가 살던 사람들은 다 대부분 예. 머리에 예. 문신 단발했어요. 뭐 외가 옛날엔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 그 외는 특징적인 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위세를 떨쳐야 되잖아요. 예. 해적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얼굴에 무섭게 이렇게 문신하는 거고, 물속에 들어가면 뭐죠? 그 상어라든가 고래가 도망간대요, 그러면. 그게 일본 놈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왜? 예, 예, 일본이라는 나라는 노씨의 예. 나라네요. 노씨의 나라. 예? 노씨가 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예. 예,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까 뭐 임나라를 또 자기네 나라라 그러니까 어? 그 일본 자체가 노씨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만의 임나는 임나 일본부는 일본 서기에도 그 일본 부라는 어떤 일본이란 말도 없고요. 원래 일본 서기에서 최초로 일본이란 말이 그래서 국호가 된 거잖아요. 670년에 일본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임나 일본부라는 게 임나는 있었는데 네. 일본부라는 거는 그 사가들이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말도 없었고 부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거기 일본 서기 내용을 보면 임나 회의에 그 외가 참여를 해요. 그럴 때 그 외 왕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갖고 그 기록을 해서 그 이 열도 외의 입장을 전달하던 사신이 바로 그 일본 서기에 적혀있는 임나 일본부입니다. 그러니까 임나 일본부가 무슨 뭐 식민 통치 기관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일본 놈들이 지금 사기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임나는 왜 임나는 있었냐면은 그거는 아니 광개토왕 비문에 있는 걸 그럼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나 가라 딱 적혀있는데 임나가 없었다? 나는 그것도 왜곡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 애들의 논리에 반박을 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임나가 있었다. 그 임나가 있었고 한반도에 있었고 요 그렇죠. 그게 하만이다. 하만이고 또 임나의 주된 세력은 노씨였다. 그렇죠. 결론이 딱 나오네요, 그냥. 예, 예, 예. 노시고 마리산의 마리산, 그리고 이거는 모씨를 응? 나타내는 거고.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일본 놈들이 그렇죠. 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지네들 역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일본 놈도 노시다. 그렇잖아요, 그게. 예? 상당히 많은 노씨들이 예, 일본에 가서 지배 세력이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에 최소한 10개국 이상이 있더라니까요. 예, 노자 들어간 나라가. 예. 그리고 중원의 사서에 후한서에 기록돼 있는데 내가 후한서에서 봤는데 광무제 본기에서 거기에 외노국에서 BC 57년인가에 아니야 AD 57년인가에 중국에 사신이 왔다 그래요. 광무제한테. 외노국. 근데 그 노가 들어가잖아요. 예. 열도에서 노씨 나라에서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에 선비족들이 엄청 그 이제 중원에서 세력을 떨치기 직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노씨는 바로 선비족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 노씨가 예, 빛광자 그 빛을 사용하던 세력이고, 그리고 중국에 지금 황천연 거기가 광주라니까요. 글쎄, 그리고 광주고, BC 2030년에 거기가 광국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니 그 이후에 이제 황국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 광국이 왜 황국으로 바뀌지? 내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걸 흘려들으시네. 아, 그러니까 그 황씨들이, 예, 예, 그 황맹이라는 분이 그 기원전 845년에 예. 기원전 845년에 황맹이라는 분이 그걸로 지금 황천이라는 곳으로 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845년에 그럼 노시들을 몰아냈다는 얘기죠. 거기서 황천에서. 그게 아니고 예. 노 씨는 다른 그 근방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고 그러면 그 황씨들한테 그 땅을 예. 물려주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둘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사이면 한반도에서 가까이 있지는 않죠. 원수가 되지. 그런데 놀랍게도 부산에 바로 동로국이 있었잖아요. 네. 노씨들 나라. 네. 근데 바로 옆에 황씨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뭐야 김씨가 들어오기 전에는 김해도 황씨들 예. 땅이었으니까 예. 서로 이웃한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같은 태양적이고. 두 집안이 그 사이가 좋았다는 예,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래 니네가 여기 그럼 해라.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겠다. 그래갖고 노씨들하고 나씨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네. 그 바로 근방이에요. 네. 그 근방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씨하고 노씨는 긴밀한 관계고 노씨가 고조선 세력이잖아요. 네. 황씨도 고조선 구이족이라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증거를 한두 개만 더 찾아내면 아 이런 관계구나를 알 수가 있죠. 네. 대략 어떻게 추론하는지 아시겠죠? 네. 야, 황 씨와 노 씨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다. 네. 왜냐하면은 중원에서도 인근 지역이 있고 한반도에 들어와서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황국이 왜 황국이 됐을까? 전쟁을 통한 방법이었으면 그 춘추 좌전에 그 기록이 있을 텐데 춘추 좌전에 그 기록이 없어요. 제가 다 샅샅이 노씨하고 나씨 그 연구하느라고 찾았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BC 2030년에 거기에 광국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황국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태원시가 기원전 2300년이고, 그 황천이라는 곳이 지금 광주거든요. 황천. 예. 그거는 밑으로 쭉 내려와서 호북성, 호남성 황천이에요. 우리가 신양시 황천. 그러니까요. 거기가 호남성에 지금 황천현이 그게 그게 광주에 있는 거예요. 그게 광주 광산이 거기 있어요.
광산도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 간판들을 보면은 그 황천이라고도 쓰지만은 광주, 황천 이렇게도 쓴 상호들이 이렇게 간판에 써 있어요. 광주, 황천 이렇게. 예, 예, 아무튼 그러니까, 그 BC 2030년에 거기가 광국이 건국돼 있었다니까요. 거기가 아니라 빛광자. 예? 예? 아, 거기가 광국이었는데 나중에 황씨들이 예, 기원전 예, 845 황씨들 나라 황국이, 이동을 했다. 그쪽으로. 황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산서성에서. 그래서 이동을 한 거예요. 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예. 산서성 일대가 거기가 황씨들이 있었던 곳이 처음에 해변이라는 분이 아니, 요임금 때, 산서성에 있다가 예, 산서성에 있다가 이제 800 그, 예, 891년에, 기원전 891년에 쭉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 지명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내려와서 46년을 있다가, 그게 이제 예. 황하강 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46년을 있다가 기원전 845년에 위로 올라가서 황천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거기 황천에 지금도 이 흙으로 성을 쌓은 게 지금 1km 정도의 성이 있어요, 지금요. 황천고성, 예, 황국고성, 이렇게. 예, 황국고성.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그러면 노씨나 나씨가 살던 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저기 옛날에 그러니까 광국이 있었고요. 거기 예, 지명이 지금은 빛광자 광주로 돼 있고 옆에가 광산이 또 있어요. 작게 한국과 똑같아요. 예. 그 옆에 나산이 있다니까요. 또 아, 그러니까 광주, 광산, 나산 네, 그 오른쪽 편으로부터 왼쪽으로 예, 한국도 광주가 있고 그 옆에 광산이 있고 그 옆에 한평 나산이 있어요. 예, 나산이 지금 이제 그 더 커져가지고 나주가 된 거죠. 예, 예. 근데 거기에 고대에 그 광주 광산에는 노씨가 살고 있었고 그 옆에 나산에는 나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 세력들이 호남성에서 그 밑에 쪽 호남성 밑에는 호북성입니까? 호남? 하나, 흐, 아, 하남성. 하남성, 하북성. 하남성에서 호북성으로 예, 이동을 했더라니까요. 예, 그 왜 이동을 한 것 같냐면 그게 상나라 시기에 노씨들하고 상나라하고 관계가 무지하게 안 좋았어요. 예, 그 저기 부호가 노씨들 잡아다가 그 인신 제사를 지냈다니까. 막 1000명을 잡아갖고 1000명 정도를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노씨들이 이 상나라가 박씨들 나라로 보는데 그때 그래서 원수 관계가 된 거야, 노씨하고. 그래서 단군 사화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호랑이가 뛰쳐나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그런 관계가 되면서, 이제 그 상나라와 관계가 틀어지니까, 황씨들은 상나라하고도 관계가 그,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두 씨족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친연 관계였는데, 상나라와 관계가 서로 달랐던 거죠. 노씨들은 원수 관계고, 황씨들은 우호적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게는 제가 그 역사적 기록을 다 추적을 했기 때문에, 원래 거기 선주족은 노씨들이었어요. 예, 황씨들은 그 북쪽이 산서성에서 있었고, 예, 근데 산서성이 거기가 사람 살기가 안 좋아요. 황토고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저기 척박한 땅이에요. 예, 근데 하남성은 그 땅이 기름지잖아요. 예. 거기 가보셨으면 뭐 하남성이 아니라 호남성. 하남성이죠, 하남성. 하남성인가요? 예, 예. 아니, 황천형은 하남성. 하남성, 예. 그리고 무안이 호북성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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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그 저기 나씨 노씨들은 그 우한의 예, 북쪽 예, 호북성 거기에 예, 이제 자리를 잡은 거고 예, 상나라하고 더 떨어진 곳이죠. 예, 거기 있다가 이제
상나라 멸망시키고 가자 그래갖고 목소 팔국이 돼요. 네. 8개 성씨들이 상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나라는 동이족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상나라 수도는 7번이나 옮겼는데 다 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상나라가 박씨들 나라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상나라가 그 헷가닥 해가지고 여러 동이족들을 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신제사를 하거나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상나라가 붕괴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형선비 관련된 책을 제가 쓴 거잖아요. 네. 이번에 동이삼국지. 네. 거기에 보면은 상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안 나와요. 놀랍죠? 네. 그게 심지어 하나라 이야기도 나오고 주나라 이야기도 나오는데 주나라 이야기는 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노씨들이 참가해서 만든 나라가 주나라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하나라도 자기들이 참여해서 만든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중원에 당초 한민족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중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원에 있는 토착 세력이에요, 우리 민족이. 네. 아니, 지금 저 청나라 애들이 중원을 상당히 오랜 동안 지배했잖아요. 네. 걔네들 몇 명이나 된지 아십니까, 인구가? 당시 중국이 1억 명 정도 됐다 그러면 네. 청나라 애들은요 70만 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네. 70만이 1억을 지배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중원에서 황씨들이나 노씨들이 그 당시에는 휘어잡을 정도의 세력가들이었어요. 중원을 주무르던. 다 자기들이 중국에 사니까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이족이었다니까요. 동이족들이었고, 아니, 사서 기록에 다 나오는데 뭐 제가 꾸밀 수도 없잖아. 네. 황희라고 써져 있어요. 황희. 어쨌든 두 황씨하고 노씨는 한반도에서도 바로 옆에 인접한 지역에 있으면서 두 세력이 포상팔국 전쟁에 같이 참여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노씨 세력들이 아주 사활을 걸고 그 함안 지역을 장악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노씨가 진왕으로 변진 진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변진 진왕 무덤이에요. 마리산 고분. 네. 그리고 이제 황씨들은 오히려 김해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한 걸로 보여요. 당연히 김씨들은 노예처럼 부려먹었겠죠. 그러니까 김씨들이 그게 원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김친춘가? 김친춘가가 이제 그쪽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엄청 시족 탄압을 한 것 같아요. 노씨들은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거지. 그 노씨들이 그 중에서 일본으로 도망간 사람은 많았을 거고, 중원으로 또 다 도망간 거죠. 그냥 그 집안에 몇 명 안 남은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두 사람이나 됐으니 두 사람이나 됐으니 노씨 집안이 그게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네. 나는 그런 거 보면 신기해.